저는 30년 동안 당뇨 대사를 연구해 온 윤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나 빵만 조심하면 된다고 굳게 믿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다른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약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죠.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운동도 하시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어도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합병증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좌절을 느끼시는 겁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숨겨진 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습관들, 그리고 운동 후에 보상처럼 드시는 간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결국엔 몸 전체가 망가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노력해도 효과가 없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만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큰 충격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 아내의 이모님이신데요. 69세이셨고 평소에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팥보다는 과일이 훨씬 건강하다고 믿으셨고 실제로 밥 한 공기는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아침에 귤 2~3개, 점심 후엔 사과 1개, 저녁 후엔 포도를 조금씩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체중도 전혀 줄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 둘레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정말 낙담이 크셨어요. 본인은 밥도 줄이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몸은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그때 제가 찾아뵙고 식단 일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바로 과일의 함정이었습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 수치를 당장 크게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고 그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이모님은 과일을 식후 바로 드셨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가서 흡수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제가 이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식후 2시간 뒤에 드시라고요. 그리고 양념이 들어간 음식도 최대한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확히 한 달 후에 다시 배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0 넘게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확실히 안정됐어요. 체중도 2kg 정도 빠지셨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당과 과당의 함정, 그리고 양념과 소스에 숨어있는 액상과당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혈당을 무너뜨리고 있는 진짜 원인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를 악화시키는 숨은 요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흰 쌀밥과 흰빵, 그리고 국수가 가장 먼저 문제입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소화 과정이 거의 없어서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 자료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5%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성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소화가 잘 되라고 죽을 드시고 점심엔 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140 이상으로 유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침 죽을 잡곡밥 반 공기로, 점심 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고 양도 반으로 줄여보시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실천하셨더니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지면서 약 용량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미나 보리를 섞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양입니다. 잡곡이라고 해도 결국 포도당으로 변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전체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면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릇 다 드시지 마시고 반 그릇만 드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야채와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 수치는 당장 덜 올릴 수 있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미국 대사연구소 자료를 보면 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내장 지방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최민영님은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밥은 열심히 줄이고 있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밥 대신 과일을 늘리신 거예요. 아침에 사과 1개, 점심 후엔 바나나 1개, 저녁엔 귤 서너 개를 드셨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계속 간으로 들어가서 지방으로 쌓이고 그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켰던 겁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양을 확 줄이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죠. 사과는 반 조각만, 귤은 딱 1개만, 바나나는 반 개만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흡수가 너무 빨라서 간에 부담이 크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양념과 소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당의 가장 큰 근원이 바로 여기 숨어 있거든요. 양념갈비 한 접시, 불고기 한 접시를 드실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맛이 다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식품 성분 조사 결과를 보면 간장 조림류나 양념류의 당 함량이 예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75세 박정대님은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항상 양념이 잔뜩 발라진 갈비나 불고기를 드셨어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항상 2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고기는 그대로 드시되 양념을 빼고 소금구이로만 드셔보시라고요. 그렇게 바꾸고 한 달 지나니까 식후 혈당이 160 정도로 확 안정됐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판 드레싱에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대신 레몬즙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고추장, 쌈장, 각종 소스는 작은 한 스푼에도 생각보다 훨씬 높은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추장찌개나 된장찌개에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양념을 자주 쓰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료와 가공식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스,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흡수가 더 빠르고 간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거든요. 해외 비만 연구 자료를 보면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악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70세 장소희님은 아침마다 시판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근데 공복 혈당이 계속 120 이상으로 유지됐어요. 제가 그 주스를 끊어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그래도 2주 동안 물로만 바꿔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음료는 모두 물로 대체하세요. 커피를 드신다면 무가당으로만 드시고 설탕이나 시럽은 절대 넣지 마세요. 무가당 주스라고 해도 과일 자체에 들어있는 당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탄산음료나 이온 음료도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요즘 어떤 음료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할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노년층 운동 연구를 보면 근육량이 높은 그룹이 식후 혈당이 평균 20%나 낮았습니다. 74세 문호성님은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식사 후엔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식후 20분만 걸어보시라고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실천하셨더니 식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됐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식후에 집 주변을 가볍게 20분만 걸어도 혈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수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주 3회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스쿼트나 밴드 운동처럼 간단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무리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이 튈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에 걷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식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양이 많으면 결국 다 지방으로 가고 혈당이 튑니다. 국내 대사 연구를 보면 하루 권장량 대비 20%만 초과해서 섭취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이 많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뿜어내야 하고 그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66세 서혜리님은 건강식만 드셨지만 양이 문제였습니다. 잡곡밥도 한 공기 가득, 반찬도 여러 가지, 과일도 넉넉하게 드셨어요. 제가 전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엔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도 과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량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느 정도 양을 드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거나 잡곡을 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양입니다. 현미든 잡곡이든 결국 포도당으로 변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혈당을 좌우합니다. 밥 한 공기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반 공기만 드세요. 면을 좋아하신다면 한 그릇이 아니라 반 그릇만 드시고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쪽 먹던 걸 한쪽만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배가 고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사흘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탄수화물 양만큼 야채와 단백질로 채워야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잡곡밥이 좋다고 해서 한 공기 가득 드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포도당은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양을 확실하게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드시는 양을 딱 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위장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급격한 변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야채를 드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먼저 한 숟가락 드시는데 그러면 탄수화물이 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양념을 최소화하는 습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기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문제는 고기에 발라진 양념이에요. 양념갈비나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대부분 설탕과 액상과당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기보다 양념이 혈당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소금구이로 드세요. 양념 없이 구워서 소금만 살짝 찍어 드시는 겁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조림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샐러드를 드실 때도 시판 드레싱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고추장이나 쌈장도 단맛이 강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리할 때 설탕을 넣는 습관도 꼭 버리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단맛을 내려고 설탕 한 숟가락 넣는 것도 혈당을 올립니다. 그냥 재료 본연의 맛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드신 식사에 어떤 양념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식후 20분 걷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때 걷기만 해도 그 포도당이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2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해요. 아파트에 사시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식후에 바로 눕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게 오히려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이 오히려 튈 수 있거든요. 그냥 산책하듯 가볍게 걷는 게 최고입니다. 식후 걷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과일을 디저트처럼 소량만 드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겁니다. 과일 속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사과를 드신다면 한 개가 아니라 반 조각만 드세요. 귤도 서너 개가 아니라 딱 한 개만요. 바나나는 반 개, 포도는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간에 부담이 크거든요. 식후 2시간 뒤에 소량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식사로 올라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든요. 그때 과일을 조금 드시면 혈당 변동도 적고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을 늘리면 배고픔도 덜 느끼고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실속 있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고기를 드신다면 양념 없이 소금구이로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긴 단백질이나 양념이 잔뜩 발라진 단백질은 예외라는 겁니다.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건 단백질이지만 튀김옷과 양념 때문에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근육량도 유지되고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오늘 단백질은 얼마나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처리 능력이 높아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10회, 벽 푸시업 10회, 가벼운 밴드 운동 정도면 충분해요. 주 3회 정도만 하셔도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이 튈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을 조금 보충해 주시면 근육 회복에도 좋고요. 계란 1개나 우유 1잔 정도면 됩니다. 주 3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과일 속에 숨어 있는 과당, 양념과 소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그리고 음료와 가공식품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혈당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계속 오르고 체중은 빠지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점점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심해지죠. 그러다 보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지고 약의 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결국엔 합병증까지 오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나빠지고 발의 감각이 사라지는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정반대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양념을 최소화하고 식후에 가볍게 20분만 걷는 습관. 이것만 실천해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서 약 용량도 줄어들 수 있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빠지고 내장 지방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 전체의 대사가 개선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죠. 이 모든 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면 한 그릇을 반 그릇으로, 빵 2쪽을 한쪽으로 줄여보세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 안에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후 20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 2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식후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초기와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 루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운동은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혈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정확한지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담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